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20년물 채권 입찰 결과가 있었죠. 네, 그 내용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또 연준 업데이트된 대차대조표도 들여다보고 어제 또 주요 지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20년물 채권은 금리가 요렇게 보시면 되죠. 3.954%로 결정이 됐고 전반적인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쭉 하단에 보시면 응찰률이 나오죠. 2.56으로 계산이 된 건데 이거죠. 여기서 이거 나누면 2.56이 되는 건데 수요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 아니라 되게 좋은 수준이죠. 2.5를 넘어선다는 것은 2.56배라는 뜻이니까 지금 원하는 것보다 입찰이 2배 이상 더 들어온 거죠.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 초반대 정도가 나오면 수요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 2점 초반대가 또 좀 많고요. 근데 2.5를 넘어서는 부분은 수요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금리가 3.954로 결정이 됐는데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가장 낮은 2.88을 써낸 입찰자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물량을 쭉 소화하다가 중간값도 있죠. 마지막 최종 물량을 다 소화할 만큼에 해당되는 금리, 즉 3.954에 해당되는 금리가 예전 금리를 써낸 모든 사람들께 사라지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따라서 지금 보시면 주요 입찰자들이 프리미어 딜러서부터 이렇게 몇 개 있죠. 요거는 이제 해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중요한 것은 가장 낮게 써낸 게 2.88서부터 점차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 물량을 다 채웠던 마지막 금리가 3.954%로 결정이 돼서 이 금리로 아예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량이 이 금리로 이렇게 수익률로 결정이 된 거고 그 말은 여전히 미십년물 장기 채권에 있어서 2.88 정도에 이렇게 써낸 지금 기관들도 있다라는 뜻이니까 지금 이 정도만 줘도 국채를 소화할 만한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물론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기준금리 등등을 따져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입찰을 써냈을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반적인 20년물 국채 입찰 관련된 결과는 상당히 양호하고 수요는 여전히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20년물 채권 수요도 확인을 했고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평균보다 높은 응찰률을 확인을 했고요. 또 물론 직전보다는 3.920이 직전 수익률이었는데 채권 금리였는데 그거보다는 또 다소 좀 높아진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평균보다는 높은 입찰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암울하고 수요가 부진하고 그런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죠. 보시면 중간값이 한 3.8 정도 되니까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어차피 안 될 거를 생각하고 좀 써낸 그런 금리 수준으로 보이죠. 보시면 한 5% 정도만 그렇게 써낸 것으로 보이고 50% 정도는 지금 3.8 정도 이렇게 보고 있네요. 참고로 5월 11일에 있었던 30년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가 더 낮죠. 3.741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고요. 응찰률을 여전히 2.43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좀 낮게 나왔죠. 맞습니다. 지금 예측치보다도 더 낮고 이전치보다도 더 낮게 나왔죠. 네, 보시면 이렇게 지금 179만 9천 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근데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부정수급 관련해서 데이터가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모습을 확인되는 거니까 글쎄요, 부정수급이라는 이슈 자체가 이게 높게 나오는 게 이슈지 낮게 나오는 거는 이슈가 아니겠죠. 따라서 글쎄 이제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여전히 이제 고용과 실업 관련된 그런 내용은
경기를 선행하는 게 아니고 후행 지표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기존 주택 판매 지수 보시면 지금 전월치보다도 낮고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기존 주택 판매 지수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제 이어서 보시게 되면 주택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아직 회복하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가 집계가 됐고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하는 미국 경기 선행 지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6% 둔화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지표죠. 매크로 지표는 경기 둔화와 침체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식시장 상당히 지금 상승 랠리로 이어가고 있죠. 예전에도 이런 내용을 다루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주식 매수를 권했고 올해 2월달, 3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채권으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투심이 어려웠던 공포에 휩싸였던 시기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 개별 종목으로는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 불안함은 뒷편으로 밀려났고 투자에 있어서 평안함을 찾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위험하죠. 조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새롭게 업데이트된 연준 대차대조표 보시면 총 자산 8조 5천억 원 감소했죠. 많았을 때가 9조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었고 쭉 떨어졌다 SB 파생 이후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계속해서 전체 자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항목 중에 RP랑 긴급대출 나간된 부분 그래프로 살펴보면 먼저 재할인 창구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역시 BTFP 만든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 870억 달러까지 크게 늘었고요. 여기서부터 꾸준히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죠. 여전히 은행들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 부실 리스크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현재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엔 이제 보험공사, FDIC 등 나간 지출 조금 전주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이 RP 거래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숫자로 보시면 이 RP 거래죠. 피마가 아닌 기타입니다. 따라서 금융권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2이어서 6으로 미비하긴 하지만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네, 다음은 이제 부채 항목 살펴보면 영래포죠. 여전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고 미국 재무부 TJ 계좌 상당히 또 급속하게 줄어들었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엑스데이트가 곧 다다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지급준비금 상당히 조금 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정리를 해보면 역시 BTFP가 좀 크게 늘었다.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결국에는 1년 정도 급전을 빌려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리도 상당히 높죠. 이런 상황이 글쎄요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 랠리를 탄력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패드워치 좀 살펴보면 특이점은 9월달, 11월달 왔다 갔다 하죠. 이 피벗에 대한 기간이 9월이냐 11월이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점은 6월달 FOMC 회의에서 지금 한 번 더 인상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낮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은 현재 기준이죠. 36%까지 베팅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달러 스왑도 한번 살펴보면 4월 1일부터 5월 현재 기준까지 보시게 되면 4억 불 수준에서 꾸준히 다음은 은행들 대출 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전히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거를 확대를 해보더라도 마찬가지로 08년 위기 이후에 이렇게 줄어들 때 이제 크게 리스크가 생겼죠. 게다가 지금은 더한 문제가 있죠. 예금이 상당히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구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08년 위기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현재 마이너스까지 예금이 빠르게 이탈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네, 10년물 금리 요즘 3.647이죠. 보시게 되면 올라온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달라진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이때나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이때 무렵인 것 같은데 이때나 뭐 지금이나 달라진 상황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투자하는 심리가 많이 바뀌었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분명히 저는 이때 무렵인가 3.3 이하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은행 리스크가 터져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더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하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충분히 대응을 하는 수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엑스데이트가 또 땡겨짐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던 마지막 버짓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5월달, 6월달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이후에는 또 하나의 이제 흐름이 이제 좀 생길 것 같은데 예전 같은 뭐 이런 모습이 꾸준히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조금 더 레벨이 좀 다운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혹 이렇게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 장기채 같은 경우는 또 빠르게 수익률 금리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의 금리 수준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안 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오늘 몇 가지 어제 시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